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자, 이 동중국해가 아니고 또 서해도 아니고 인도양, 그 인도양에서도 아라비아해에서 우리 한국의 DSME 3000, 3000톤급 잠수함이죠. 그 DSME 3000하고 중국의 위안급 잠수함이 격돌할 그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 DSME 3000, 우리 한국 장보고 3가 압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구도가 생겼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S500이라고 하는 거의 뭐 우주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요격무기 개발했는데 이거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해외 판매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속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말부터 러시아군에 인도되는 차세대 장거리 방공 시스템 S500이 러시아군 전력화와 동시에 해외 수출 승인이 나왔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국군 배치와 5에서 10년 정도 간격을 두고 해외 수출 승인을 했던 전례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러시아군이 올해 말부터 인수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들어가는 차세대 방공 시스템 S500에 대한 해외 수출 승인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2030년 이전에 S500의 도입국이 나올 수 있다고 인도 연합통신사가 현지 시각 24일 보도했습니다. 인도 매체들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S500은 기존의 모든 유형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미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인 LRHW까지 요격이 가능한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이 시스템은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F-22도 장거리에서 요격이 가능한 무기다 라고 지켜세웠습니다. 러시아가 S-400 시스템의 후속으로 개발한 이 미사일은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S-400의 성능 개량형으로 분류되어 55R6M 트라이엄팩터 M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600km 거리에서 10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은 물론 일반 항공기에 대해서도 700에서 1100km급 요격 거리를 갖는다는 것이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S500은 엄청나게 거대한 고성능 에이서 레이더와 전술 탄도미사일 수준의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요격 미사일을 운용하는데요. 러시아 측이 발표한 대로 성능이 구현되었다면 이 미사일은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가공할 능력을 자랑하는 기념비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능은 현재까지 러시아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일방적인 홍보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수호이 57을 비롯한 주요 신형 무기들을 자국군 배치와 거의 동시에 해외에 판매하는 러시아.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S500. 저는 뭐 이거 완전히 S500의 스펙은 좀 뻥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600km 거리에서 탄도미사일 10개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이거예요. 사거리가 이제 최대 이게 1000km, 1100km까지 날아간다고 하니까 덩치가 크죠. 그래서 이 발사 차량 하나에 두 발이 탑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600km 거리에서 10개의 탄도미사일 동시에 요격하려고 하면은 발사 차량 최소 10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20발은 쏴야 10개를 요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발사 차량 10개가 묶음이 되지 않죠. 그리고 탄도미사일 6개를 동시 추적하려고 하면은 이 에이사 레이더 TR 모듈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차량에다가 수납되는 이런 레이더의 크기를 봤을 때 그 정도 출력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시각이고 그래서 뻥 스펙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는 왜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실전 배치와 동시에 해외 판매를 하냐? 과거의 냉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냥 러시아는 또 과거의 소련은 항상 다운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해외 판매를 했는데 아예 또 다운그레이드해서 해외 판매 전용으로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던 게 소련이었고 러시아인데 어떻게 동시에 하냐? 그만큼 경제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군 이제 뭐 냉전 시대와는 다르게 규모도 많이 축소됐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배치하는 수량도 적고 당연히 수량이 적다 보니까 생산 단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걸 이제 해소하려고 하니까
동맹국, 뭐 동맹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사겠다고 한 나라들에게 동시 계약을 하고 동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되어서 생산 단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자국에 배치할 이 자국용 무기 체계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인도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또 시리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좀 꼬셔서 니들 좀 사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이 배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가격을 좀 다운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호이 57 이제 그냥 실전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중국에 팔 수도 있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어렵기는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은 2014년도 크림반도 때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국제 질서를 좀 지키는 나라가 된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또 다시 마지막 정리 말씀을 드리면 600km에서 탄도미사일 10발을 동시 요격, 그리고 1100km에서 항공기를 요격, 이런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까보로 떠들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인도 정부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DSME가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한 가운데 어쩌면 인도양 일대에서 DSME 잠수함과 중국제 위안급 잠수함이 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해 대대적인 수중 전력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대 11척에 달하는 AIP 잠수함을 도입해 잠수함 전력을 대폭 증강할 것이라고 유라시안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 해군은 프랑스제 아고스타 90B, 아고스타 70형 잠수함을 각각 3척, 2척씩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 잠수함은 1990년대에 도입되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평가에 따라서 현재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대체 잠수함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일반적인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었던 2000톤급의 아고스타 90B 모델을 개조해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한 AIP 동력 체계로 개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개조된 3척에 중국의 위안급 잠수함 8척을 추가로 도입해서 2030년까지 AIP 잠수함 11척 체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키스탄 해군의 주력 잠수함이 될 위안급 잠수함과 인도 해군의 신형 잠수함이 될 DSME 3000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각각 헌터 킬러 임무를 부여받고 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파키스탄은 S-20이라는 명칭으로 수중 배수량 2300톤급으로 축소된 위안급 다운그레이드형의 수출용 버전 6척을 도입 발표했다가 2척을 더 늘려 최종적으로 8척을 무려 50억 달러에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1, 2번 함이 건조 중에 있는데요. 위안급 다운그레이드형을 척당 7,300억 원에 사오는 파키스탄, 과연 DSME 3000 잠수함을 상대로 이른바 가성비를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 위안급 잠수함을 8척을 도입한다. 그런데 위안급 잠수함 원형은 중국이 쓰는 거는 한 3,000톤 돼요. 그 위안급 잠수함은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의 후속형이죠. 라다급 잠수함. 그 킬러급 잠수함의 기술과 라다급 잠수함 이쪽으로 가는 기술을 좀 절취해서 만든 짝퉁 킬러 라다 짝퉁 잠수함이 위안인데, 어쨌든 뭐 킬러급도 굉장히 조용하고 라다급도 그걸 더 발전시켰기 때문에 괜찮은 성능이죠. 거기다가 이제 AIP 스털링 기관의 AIP 잠수함인데 깊은 수심으로 사망은 못합니다. 그런 위안급 그것도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태국에다가 팔았어요. 2,400톤으로 확 크기를 줄여가지고 태국에다가 2척에 8,500억 원, 그러니까 한 척당 한 4,250억 원, 이렇게 태국에 2척을 팔았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파키스탄에는 한 척당 그보다 또 태국 거보다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7,300억 원, 태국보다 척당 3,000억 원을 더 주는 겁니다. 태국은 달랑 2척인데 여기는 8척이니까 태국보다 척당 비용이 훨씬 더 싸야 정상 아닙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태국이 척당 4,250억 줬으면 여기는 8척이나 사기 때문에 척당 3,900억 원, 3,800억 원, 이 정도가 정상가일 것 같은데 여기는 척당 7,300억 원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계약 시기가 언제냐? 중국의 조선업이 완전히 그냥 폭망을 해가지고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서 각 조선소에서 군함을 대량 건조해라 해가지고 지금 중국
해군력이 이만큼 지금 규모가 갑자기 돼버린 거거든요. 상륙함 대량 찍어내, 구축함 대량 찍어내, 막 이렇게 해서 잠수함도 대량 찍어내. 이제 이때인데, 이때 파키스탄의 임란칸 총리가 친중 때문에 당선되었으니까 충성하는 의미에서 계약해 준 건 아니냐. 그런데 계약도 그냥 한 거 아니고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계약해서 뭔가 조금 거기에 주고받고가 좀 들어갔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죠. 저쪽 주머니에도 들어가고 여기 주머니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 국민들 세금을 이런 식으로 그것도 중국 돈 빌려서 차관으로 빌려서 이만큼 빌려서 빌리는 거 나중에 갚아줄게요. 그 대신 한 1,000억 원 정도 여기 호주머니, 또 1,000억 원 정도는 또 형님 호주머니, 뭐 이렇게 하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이 위안급 잠수함의 다운그레이드 S-20인데 이게 8척.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이 인도 잠수함 구매 사업의 구도로 봤을 때 6척 우리 DSM이 3,000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DSM이 3,000 도산 안창호급의 발전형이죠. 제가 봤을 때 상대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해에서 사실 인도하고 중국, 파키스탄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죠. 우리와 북한보다 더 세게 지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닷속에서 우리 한국이 만든,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DSM이 3,000이 중국이 만든 이 우한조선소,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갖다가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럽게 만든 그 우한에 있는 우한조선소가 만든 이따위 잠수함 그냥 다 탐지해가지고 곤혹스럽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